저는 이 책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은 내가 욕심은 되게 많은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야. 고민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안 나는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되게 무기력하고 힘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감성 에세이로 분류를 했지만 저는 동기부여가 됐던, 동기부여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에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책 제목이 되게 좋죠.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는 이 당신은 이라는 단어가 작가 본인이구나. 작가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상현 작가가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그 책이죠. 그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식에 와줄까, 이 책인데, 그 책은 좀 나를 둘러싼 관계와 내 일상에서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갔다면, 이 책은 좀 어떤 목표한 부분에 있어서 성취해 나가는 그 자세라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에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분이 또 사업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정말 무엇이든 결국 해냈고, 이 작가가 엔잡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권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또 필름 출판사, 이 지금 출판사의 대표죠. 출판업을 하고 있는 대표고, 또 연남동에 엄청 유명한 카페 사장이기도 하고, 또 강연도 하러 다니시고, 되게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도장 깨기처럼 다 이렇게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물론 작가는 여러분에게, 타인에게 힘을 주고 싶은 문구로 이 제목을 정했겠지만, 제가 딱 읽고 나서 이 작가가 결국 이런 사람이네,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이 필름 출판사의 책인데, 필름 출판사의 책에서 제가 되게 높이 사는 부분은 제목에 있거든요. 제목들이 너무 좋아요. 되게 트렌디해요.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의 원래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책 제목도 처음에는 제목으로 눈길이 갔고,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식에 와줄까, 이 책도 제목이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했습니다. 이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제목이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출판사였는데, 제목을 누가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표의 이런 과거 이력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원래 이 작가가 카피라이터가 꿈이었대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대요. 진짜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통찰력과 판단력을 단 몇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게 시장에도, 소비자들에게도, 고객에게도 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피라이터잖아요. 진짜 어렵고 존경 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모전도 30번 이상 도전을 하면서, 결과는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오늘과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책들을 냈을 때 다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제목들이 이렇게 다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의 그 이력들을 따라가 보면, 일단 거절당하고, 근데 도전하고, 그게 또 통하고, 또 거절당하고, 도전하고, 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이제, 난 이게 아닌가 보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 근데 소통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SNS 채널을 만들어서 고민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고민을 올리고 본인이 답변을 달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팬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김상현 작가가 위로해준 그 문장들을 모아서 게시물을 올린 걸 보고서 이렇게 좀 SNS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 근데 그 생각이 현실로 되고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책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의 과정이 되게 깜짝 놀랐던 게 70번의 투고를 했는데 모두 다 출판사로부터 거절받았다. 컨셉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그 작가의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투고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컨셉이 기획 의도가 우리랑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근데 계속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70번이 말이 70번이지 누군가에게는 7번 도전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통 도전하기 전도 시간이 걸리고 도전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데도 힘이 너무나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출판에 성공을 하고 남들이 또 말렸을 때 출판업이라는 사업까지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한 번, 두 번의 카페 사업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매출 아주 좋은 카페로 자리매김을 한 카페 사장이기도 하죠. 결국 다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작하냐 시작하지 않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분들은 도전은 하세요. 시작은 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계속 하느냐, 한 번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계속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꾸준함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근데 다 똑같아요. 꾸준함, 지속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난관이 온다 해도 계속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여기서도 이 작가가 이 출판업의 대표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작가인 김상현 작가가 이제 뭔가 거절을 받거나 실패가 되면은 좌절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떤 걸 수정해야 되지 하면서 그 상대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연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되게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책이 어떤 성취,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았고 일상과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단순히 내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나를 챙기지 못하는 그 성공, 진짜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타인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좋았던 부분을 좀 글귀를 공유를 하자면 이런 말이 있대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 조던 피터슨의 말 중에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된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건 되게 고되고 별로 멋지지 않아 보여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nothing special? 그래서 이거 말고 더 근사하고 괜찮은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진짜 멋지게 해낼 자신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매일 그냥 해야 되는 일은 하기가 싫은 거. 이걸 해도 뭔가 나한테 보상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타인도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그냥 농담으로, 야, 나 진짜 소심해. 나 진짜 소심하니까 말 좀 잘해줘. 이렇게 나 진짜 소심해.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타인이 이런 말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야, 넌 진짜 네 말대로 소심하다. 그때 이제 결국에 내가 내 프레임을 씌웠구나. 그러면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진짜 대단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타인이 처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쟤네 진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진짜 쟤네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이렇게 타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 그 가치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일이에요. 가정과 일. 아이 엄마기 때문에 저에게 살림과 육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잘하진 않는데, 그걸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루지 않는 것이 저한테 최고의 목표고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일들, 정말 멋져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저의 삶에 대한 책임이고, 제가 갖고 있는 책임이고, 또한 일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항상 제 경력을 더 나은 경력으로 레벨업 하는 것이 제가 가장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이고요. 남을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를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 사고로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그 사람한테 맞을까? 라는 그 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공부여서 저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타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요만큼만,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격을 막 이렇게 생각 강의료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결국에 이게 남을 위해서 나의 코칭으로 인해서 남이 정말 도움을 받고 나아가서 그 삶에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줄 수 있다면, 그런 걸 마다하지 않는 자세, 이타적인 자세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에게 있어서 삶의 책임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그 책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정과 일이 있구나. 가정에서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고, 일에 있어서는 이타적인 자세로 매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책임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사는가, 그리고 그 책임감을 다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불행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작가는 나한테 성장할 기회가 또 오는구나. 되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건 비범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맞거든요. 그 운동을 진짜 힘들게 하면 막 근육이 뭉치고 몸이 되게 고되지만 그 뒤에 근력이 붙는다고 해요.
근육이 힘이 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불행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그 겪었을 땐 모르고 그 뒤에 나 이제 이런 문제는 끄떡도 안 하는데 나한테 데미지가 전혀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이 그게 바로 아마 작가가 말한 성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불행을 이제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는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라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되게 원초적인 행동이라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고 되게 쉬운 말이에요. 너무 뻔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요령은 없어요. 공부에도 왕도가 없는 것처럼 요령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되게 무기력하고 막 마음속에 불평이 되게 많으면 보세요. 분명히 잠을 못 자고 있거나 밤에 딴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러면 늦게 자고 다음 날까지 그 피곤함이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분이라면 자고 있다면 내가 당연히 밤 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낮잠을 좀 줄이고 밤에 좀 지쳐가지고 잠들 수 있게 그럼 아침을 기상을 조금 앞당기고 하면서 서서히 정상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되고요. 좋았던 거는 뭐 햇볕 많이 쬐라는 거는 많이 나와요. 그 많은 의학적으로도 햇볕이 우울감이나 어떤 피로도를 많이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전 여기서 좋았던 부분은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좋아요. 집중할 대상을 그러니까 덕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 덕질도 좋고 되게 막 1차원적인 덕질이 또 초반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대상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야를 얘기하면서 막 열이 오르고 텐션이 올라가는 그 기분은 사람을 되게 열정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도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뼈 때리는 명언도 있었는데 이제 스피노자의 명언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당장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피노자의 명언 중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 이거 진짜 할 수 없어. 나 그거 못해. 난 능력이 안 돼. 나 그거 진짜 못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거 노력하기 싫어. 난 절대 그걸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아. 다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노력하기도 전에 내가 노력하기 싫으니까 괜히 상대에게 나 그거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저도 불과 며칠 전에 이랬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도 바쁜데 너무 지칠 걸 아니까 나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 그거 못해. 나 그 역량이 안 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변명인 거지, 변명. 사실은 그게 하기 싫은 건데. 그걸 하기가 귀찮은 건데, 그쵸? 그래서 계속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시작한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하고 계속하면은 뭔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 에필로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제 마무리로 작가가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뭐 잘 돼도 그러니까 당신 탓을 할 거고 못 돼도 당신 탓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박수 쳐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박수 쳐줄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비난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막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일일일비하지 않고 그냥 내 방향과 내 속도로 쭉
계속 해 나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사는 것은 미래 오늘도 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미래는 조금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또 오디오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일에 푹 빠져있는 삶을 좋아했고 일로 얻어낸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해낸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이 진짜로 잘 됐을 때의 쾌감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열심히 살아야 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생겼으니까, 꿈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명분들이었죠. 하지만 스스로 다독이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편이라 미루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로 여기며 놀고 먹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마감이라거나 콘텐츠를 발행하는 일, 미팅을 준비하는 일 등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 도저히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고 항상 턱 끝까지 차오른 마감 기한을 보며 다음부턴 진짜 미리미리 하자고 생각만 하는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는 무엇이든 어려웠습니다. 명분은 작고 생겨도 천성을 이기는 데엔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타고나길 부지런해서 무언가를 미리미리 하거나 재빠르게 해내는 사람들에겐 큰 노력이 들지 않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태어났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평소 원래 그렇다는 말을 싫어하긴 하지만 정말로 인간은 원래 계속해서 편하고 쉬운 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발전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큰 돈을 벌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 가령 가만히 누워 있거나 내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거야 하는 마음가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은 성공과 실패 두 기준에서만 본다면 실패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과 다르게 실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발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룹니다. 지금 하더라도 내일과 오늘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생각, 만약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우, 편하게 입고 싶은 마음의 근본인 귀찮음 때문이었겠지요. 조던 피터슨의 말 중 첫 문장인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게 된다. 원치 않았어도 우리는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리고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명분을 쌓는 일의 연속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는 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 테죠. 여기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 발전하고 잘 보이고 싶은 것. 선택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러니 결과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나쁜 삶이다, 게으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팬데믹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고, 함께 온 경제적인 타격은 이거 진짜 망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지나갈 거야 분명 이라는 다짐으로 꾸역꾸역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적자를 보다 보니 어느새 이겨내보자는 생각도 더 이상 들지 않았고, 어쩌면 이대로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힘들었던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가 되었고, 다행히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무기력을 극복해내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불행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저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불행에 먹이를 주고 힘을 준 건 나였을 테니 불행이라는 녀석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이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상 깊게 본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만큼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무너지게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부단한 인식과 내뱉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행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과 순간들은 갑작스레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리를 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한한 긍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어쩌면 다가온 불행과 힘듦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만의 패턴 만들기. 정신과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몇 주간 복용하게끔 했더니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삶의 루틴을 바꿔주었습니다. 평소엔 눈을 뜨자마자 씻고 출근을 해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 삶의 루틴을 바꾼 후 아침에 무작정 나가 10km를 달리고 기력이 남으면 웨이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이 되면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취침 시간은 자연스레 빨라졌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밤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새벽 3, 4시까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게 자다 보니 당연히 다음 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은 이러한 첫 번째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규칙적인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운동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미 가장 큰 일을 해냈네, 다음 목표들은 더 쉬우니까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건 모두 불행이 불러온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였고 차오르는 마음이 불안을 위축시켰고 위축된 불안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처방 중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셈이죠. 달리기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달리기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일정 시간 달리는 중 머리가 매우 맑아지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헤로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적이라고 합니다. 힘든 순간과 불행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엔 예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이 찾아온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만으로도 힘든 순간을 이겨낼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움직임을 포함한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벗어나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들이켜는 술 한 잔, 나태한 삶의 패턴, 모든 걸 놓아버리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힘듦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 나를 지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결국 내 마음가짐과 나뿐입니다. 기록하기.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은 빠른 속도로 흐르며 금세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가만히 10분간 앉아있더라도 머릿속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금세 가득해지는 걸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놓치기 십상이니까요. 기록을 한다는 건 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적곤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적기도 하고 문장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써내려가며 이미 마음을 토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땐 그런 생각과 고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테고 생각 속에선 거대했던 것들이 막상 기록을 통해 꺼내놓고 보니 불안이라는 녀석이 고민과 상황을 부풀려 놓았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 지나간 일들은 후회해도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불행에서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